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 주사 때문에 힘들었다는 글을 읽고 저도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저와 조금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도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였죠. 그때 그래서는 장롱에 소변을 보는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싱크대에 소변을 본 적도 있고 냉장고에 소변을 본 적도 있어요. 정말 끔찍했었죠. 하지만 안 당해본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혼자 눈물을 흘렸었네요. 정말이지 저는 한참을 참고 살았었거든요. 저도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봐야 뭐하겠어요. 우선 확실한 건 그건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혼을 하신 것이 맞다면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폐해져가요.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빠가 술을 마시고 냉장고와 싱크대에 소변을 보는 것을 한두 번 봤던 아들이 남편을 따라 냉장고에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을 하며 소변을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우위당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며 저를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했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쉬운 게 없다는 식으로요. 이혼? 네가 등 따시고 배떼지가 부르니까 겨우 그딴 걸로 이혼 얘기를 해?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고 정말 뼈가 빠져라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술 조금 먹고 실수한 걸 가지고 이혼 이야기를 해? 이게 아주 그냥 세상 무서운지 모르네. 그래 이혼하자 이혼. 그런데 너 이혼하면 진수는 못 데려갈 줄 알아? 감히 내 아들을 어딜 데려가겠다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러댔었죠. 매사 그런 식이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데 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는 듯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남편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모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요.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시어머니가 바쁘다고 연락이 오면 시어머니 식당 일도 도와드렸고요. 가족이니까 돈 한 푼 안 받고 도와드렸어.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일 돕는 당연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저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어머니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에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우리 아들하고 이혼을 해? 네가 이혼을 하면 어디 가서 뭐 빌어먹을 것이나 있을 줄 알아? 그래 한번 이혼해봐라. 아주 뚫린 입이라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손주는 절대 못 데려간다. 우리 핏줄을 데리고 가기는 어디를 데리고 가 라며 삿대질을 해대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아들을 볼모로 저에게 협박을 하면 제가 그냥 참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자의 행동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경제권이 없으니 아들을 데려오기가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저는 두모자와 싸우다가 결국 아이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두모자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되지 않으니 곧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조금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아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저는 이혼 후 일을 해야 했으니 친언니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뒀으니 딱히 어디 취직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을 볼모로 저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몇 번 난리를 쳤었어요. 제 예상대로였죠. 제가 두모자를 잘 알지만 절대 아이를 돌볼 여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이랑 30분을 못 놀아줘요. 힘이 들다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식당 일까지 하고 있으니 더욱 힘들었겠죠. 그렇게 처음에는 저에게 갖은 협박을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애가 엄마만 찾는데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너같이 독한 것이랑 몇 년을 어떻게 살았냐? 라고 남편이 난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자식을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부릅 뜨고 보마라며 전화로 협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라. 네가 그냥 들어온다고 하면 지석이가 안 받아주겠냐? 라며 저에게 사정하기도 했고요. 저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두 모자 때문이라기보다는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렇게 한 5개월쯤 지났는데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근처 커갔는데 세상에나 5개월 만에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 쪽에서 아이가 없었으면 했다고 합니다. 나 그 여자 진짜 사랑해. 진짜 내 운명을 만난 것 같아 라며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요. 물론 저는 뛸 듯이 기뻤지만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던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전화를 해서는 나는 네 아들 못 키우겠다. 애가 얼마나 별스러운지 지 애미 닮아서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데려가던지 알아서 해라 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는 애가 닮긴 누굴 닮았겠어요? 아빠를 닮았겠죠? 어머님 아들보다는 훨씬 덜한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셨어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그동안 두 모자에게 시달렸던 생화가 치밀어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이미 그 여자에게 미쳐서는 아이 양육권이랑 그냥 다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손이 떨렸지만 아닌 척 노력을 하느라 힘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잘 살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든 건 사실이었지만 언니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형부의 권유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돈도 조금씩 벌게 되면서 숨통이 트여갔어요. 물론 부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들과 저 둘이 살기에는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도 고생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 작은 손으로 엄마 어깨도 주물러 준다고 하고 어느 날은 외할머니가 사준 과자를 딱 반절만 먹고 반은 엄마 준다고 남겨두었더라고요. 티티, 엄마, 이거 아까 할머니가 사준 건데 진짜 맛있는 과자야. 엄마 주려고 내가 남겨놨어. 빨리 먹어봐 라며 그 작은 손에 과자를 들고 제 입안으로 넣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어린 것이 나머지 과자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것을 꾹 참고 있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며 친정엄마는 철이 너무 일찍 들었다며 안타깝게 바라보셨고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은 생각도 없고요. 전 남편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려서 그냥 아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한 2년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혼을 했지만 내용의 흐름상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절개 아니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라며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재혼한 여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구나 짐작만 하고 있었어요. 애는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지. 시어머니도 울고 있지.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진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애미야, 큰일 났다. 지석이가 글쎄 그여 일을 냈구나 라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무슨 사고를 쳤다는 것을요. 그랬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애미야, 어떡한다니? 지석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모양이다. 사고가 크게 나서 감옥에 가야 한다니 일 어쩌면 좋냐? 라며 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그 사람과 이혼했고 지금 어머니 며느리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 며느리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지겹도록 싸웠던 부분이었어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도 하고 남편에게 빌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질릴 대로 질려서요. TT,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찌되었건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 있어서 그랬는지 저의 그런 불만스러운 말에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그 썩을 년의 것이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냐. 맨날 돈이나 뜯어가더니 우리 아들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하니 애를 두고 나가버렸는데 내가 살다 이런 정신 나간 년은 처음이다 라며 또다시 배성통곡을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가 애를 두고 도망가다니요? 애도 진짜 어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애비가 너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구니 내가 이런 갓난 애기를 어떻게 키우니? 분유를 타 본 적도 없는데 미안한데 애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2년 만에 전화해서 이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정말 단호하게 어머니 잊으셨어요? 저 그 사람하고 이혼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도와달라니요? 저는 바빠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다급했던지 애니야 그럼 어떡하니? 내가 분유를 타 본 적도 없고 나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애만 어떻게 보고 있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지석이가 네 아들 애비이기도 한데 어떻게든 꺼내야 하지 않겠냐? 아빠가 감옥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네 아들한테도 뭐가 좋을 게 있겠냐?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요. 그리고 저도 엄마인데 애기가 불쌍하긴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지금 가서 도와준다면 제 인생은요?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행동했고 후에 잘 지내던 친척 형님하고 한두 번 통화를 했었는데 남편이 결국 구속되었다는 말만 들었어요. 정말 크게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시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이야기도 흘러서 들었는데 엄마라는 인간도 참 대단하네요. 저는 몇 개월간 아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듯한 아픔을 느꼈거든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었었는데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잘 되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잘 되었다거나 싸이다. 그런 기분은 들진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기분이 찝찝하네요. 마치 화장실 갔다가 뭐 안 닦고 나온 기분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술은 적당히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마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끝낼게요. 행복이 뭐 별거 있나요?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맘 편히 사는 것이 행복이지요. 부디 다들 행복하세요.